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핫했던 게임스탑 이슈 기억나시나요? 좀 잠잠해진 이유, 새로운 광풍이 불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바로 스펙인데요. 이렇게 많은 뉴스에서 미국의 스펙 열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 좋으면 대박 스펙 광풍, 보잉 투자한 초음속 항공기업체 아이리온 스펙 상장 논의, CCIV, ACTC, IPOE, 미국 증시 대세로 떠오른 스펙, 그리고 루이비통 회장도 NBA 스타도 모두 스펙 열풍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를 살펴보니 2019년 59개에서 2020년 248개로 거의 4배가 성장했다는데요. 스펙 열풍의 진원지는 미국 월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통적 IPO가 어려워지며 인기를 얻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뉴스도 볼까요? 이게 2020년 스펙이 총 248건,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2021년 2월 16일까지 1.5개월 동안 무려 148건의 스펙이 IPO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기린이분들은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아니 스펙 그게 뭔데? 미국 주식 하려면 자격증은 필요한가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스펙이 대체 뭔지, 왜 이슈가 되었는지 아주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만 보시면 이제 여러분 스펙을 할 수 있는 스펙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는 공모주 대박의 해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고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엄청난 기업들이 줄지어서 내가 지금 상장하겠소, 나에게 돈을 갖고 와 라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 공개 IPO라는 것은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도해서 자본금을 조달해 상장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을 상장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주린이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카카오 게임즈 등도 이렇게 상장했죠. 그런데 상장이라는 게 이렇게 기업 공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상장을 하는 방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상장을 하는 방법은 IPO와 직상장이 있는데요. IPO는 앞에서 설명했고, 직상장은 IPO와 다르게 기업 공개 없이 바로 상장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자금은 못 땡기지만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겠죠? 기린님, 그럼 직접 상장이 아닌 것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상장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우회 상장인데요. 말 그대로 우회해서 상장한다는 겁니다. 이미 상장된 기업과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받아서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 사정은 좋지만 상장 요건이 살짝 미흡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절차를 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회 상장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그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JYP 이거입니다. 오잉, JYP? 내가 아는 그 JYP? 엘리베이터에서 춤추시는 그분이요? 네, 맞습니다.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원래 상장된 J2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박진영 씨와 미스 A의 소속사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주 JYP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죠. 이거는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JYP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 있죠. 비상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비상장이 되어 있는 주 JYP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헷갈리죠? 말 그대로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상장되어 있고 하나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2013년 말 이 회사 비상장 JYP 엔터테인먼트를 상장 JYP 엔터테인먼트가 흡수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뭔가 되게 편법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당시 금융당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방법이라고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니까 꽤나 재밌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이게 진짜 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장한 JYP가 현재 존재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우회 상장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공부하려는 스펙도 우회 상장하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펙이 뭘까요? 스펙은 기업 인수 목적 주식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일반적으로 3년 내에 장외 우량업체를 M&A 할 조건으로 특별 상장하는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뭔가 페이퍼 컴퍼니 막 불법의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합법적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 상장이 이루어지느냐? A라는 스펙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A 스펙을 통해 IPO를 진행해 상장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는 그 IPO가 맞습니다. 자, 그럼 이 A 스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투자할 것이고 A 스펙은 외부 자금을 당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비상장된 기업 중에 알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입니다. 저기 기리티리 주식회사가 진짜 알짜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보니까 이 회사는 성장세가 무섭긴 한데 아직까지 주식을 상장할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A스펙이 기릿히릿 주식회사와 컨택 후 인수합병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스펙은 기릿히릿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정말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다가 스펙이란 단어를 보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A스펙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기릿히릿 주식회사라는 우량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릿히릿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상장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윈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펙 기업들이 모두 인수합병을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래저래 컨택을 하다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 떨어지고 무산되기도 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펙을 상장하고 3년 이내에 M&A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산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돈 날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M&A 성공을 했다. 그러면 주식 매각 투자 차익을 남기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은 스펙 회사는 청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개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스펙에 투자할 수 있는 스펙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심플합니다. 주식을 사는 것과 100% 동일합니다. 스펙도 상장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자, 스펙 주식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펙이 IPO 할 때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2,000원에 삽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펙의 경우에는 공모 가격이 2,000원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상장되어 있는 스펙 주식을 매수한다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죠? 자, 이렇게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스펙이라고 검색을 하면 스펙 회사들이 쭉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3페이지까지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죠. 여기 보이는 회사만 해도 1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있는 현재가들은 다 2,000원 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000원에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5,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메뉴에 있는 유안타 제3호 스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나 뭐 이런 화면은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점은 우리가 기업을 투자할 때 회사의 실적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데, 스펙은 회사의 존재 목적 자체가 M&A이기 때문에 실적이랑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회사랑 합병하느냐가 중요하겠군요. 하지만 어떤 회사랑 합병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며느리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종목 분석을 들어와서 보시면 회사의 상장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펙은 2018년 5월 8일에 상장되었네요. 앞서 3년 이내에 합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1년 5월 8일까지 인수합병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으면 청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궁금했던 청산되면 내거 휴지 줘 어때요? 라는 고민,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청산이 되면 원금 2,000원과 소정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자율 1.5%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2,095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 시 원금 2,000원이 보장되다 보니 대부분 스펙 주식은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2,00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2,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그리고 2,000원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스펙을 매수한다면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M&A에 실패를 했더라도 그 2,000원보다 더 이상 이자를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투자 설명서를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합병회사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회사가 어떤 회사와 M&A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엄청 다양합니다. 업종을 싹 긁어 모은 거 아니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디를 중점으로 하는지는 알 수 있겠죠. 뭐 굳이 예를 들자면 3차 전직까지 있는 게임에서 내가 2차 전직을 뭘로 할 수 있을지 아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의 공시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예비 심사 청구가 되면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인수합병 정차에 따라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주식이 한동안 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적혀진 대로 적격이 되는 통지일 혹은 부적격인 경우에 합병 중단 결의까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이렇게 거래가 재개된다는 공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거래가 재개된 12월 24일부터 주가 흐름세가 보이실 겁니다. 엄청나죠? 우량한 회사와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스펙주도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도 되고, 아니면 합병되는 회사가 마음에 든다면 계속 들고 가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스펙으로 합병되는 회사가 진짜 있긴 한가요? 그럼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샴푸 아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탈모가 고민이지 않습니까? 탈모 방지 샴푸로 유명하고 홈쇼핑 완판을 기록했던 이 회사 TS도 스펙으로 상장했습니다. 차트와 함께 보자면 2020년 6월 25일날 예비 심사 청구가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되고, 9월 23일날 정지가 되면서 엄청난 변동폭을 보여줬습니다. 합병에 성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를 수는 없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무조건 성공한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게임 회사죠.
혜성처럼 등장해서 우리 엄마도 아빠도 옆집 아저씨도 아줌마도 하셨던 바로 그 게임, 지하철 타면 10명 중 1명은 하고 있던 그 게임, 애니팡을 만든 회사도 스펙으로 상장했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R서포트도 스펙 상장 회사군요. 오케이 기린, 일단 스펙이 뭔지 다 이해했어. 나 완벽해. 그런데 이거 좀 더 잘 투자하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뭐 체크해야 된다든지 뭐 다 살 순 없잖아. 사실 저도 스펙은 알고만 있었지 한 번도 제대로 투자해본 적은 없습니다. 거의 작은 금액으로 샀다 팔았다 그 정도밖에 안 해봤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펙은 저도 마찬가지로 기린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해야 투자를 잘하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이어지는 자료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국경제뉴스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해당 방법은 해외 스펙 투자를 중점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명한 사람이 투자한 스펙을 사라는 것인데요. 살짝 바꿔서 생각해보자면 스펙에 투자한 사람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합병 가부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경영진의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업 CEO 출신이 스펙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또 유명한 월가의 투자회사가 스폰서로 나섰는지, 과거에 스펙 합병을 성공시킨 회사가 연쇄 설립한 스펙인지 등등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스펙 기업의 보고서를 보시면은 설립법인 이름이 무엇인지, 대주주는 누구인지, 그리고 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봤었기 때문에 다시 유안타 스펙 사무의 주주와 임원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주요 경력도 확인할 수 있군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보고 어떤 깨달음을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김종환 아저씨, 박홍식 아저씨,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스펙을 별로 접하지 않았거나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인수 전략이나 스폰서나 이러한 정보적인 측면에서 조금 한계가 있어서 쉽지 않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능통한 유명인을 따라 살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누가 어디 스펙에 투자했다더라 라는 뉴스가 엄청 뜨고 있으니 그걸 보고 투자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스펙에 주로 투자하는 ETF의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알겠지만 근데 건설 기업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좋은 걸까? 라는 고민이 있을 때 ETF를 선택하는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스펙 ETF가 3개가 있고 그중 SPCX ETF가 합병 전인 스펙에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상장을 작년 12월에 하고 스펙 붐이 불어서 그런지 차트가 아주 장난 없네요. 다른 스펙 ETF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람 차마킹, 아니 차마스가 스펙킹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우주항공 버진갤럭틱, 부동산 플랫폼 오픈도어, 온라인 보험 서비스 클로버헬스 등 이러한 기업들과 합병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부사장 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뭐 별거 없죠? 자, 스펙 투자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공모가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합병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 소정의 이자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량한 회사와 합병에 성공한다면 우량주 주주가 될 수 있겠죠. 2배, 3배 차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어떤 기업을 합병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고 해도 다 같은 바이오는 아니니까요. 합병 후 폭락한다면 당연히 합병 후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합병할 타이밍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3년 내내 묵혀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돈을 묵히면서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배당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은 IPO보다 조금 덜 깐깐한 방식의 상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신뢰하기에는 조금 그 정보들에게는 조금 MSG가 쳐져 있다라는 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니콜라죠. 수소를 사용해서 운행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리막에서 그냥 굴러가던 차인 이 니콜라. 2014년에 설립해서 단 한 대의 차도 팔지 못했다고 하는데 나스닥에 상장되었죠. 어떻게요? 스펙 합병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조금은 직접 상장보다 널널하긴 하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종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나 해외 시장에서 스펙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IPO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국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와 다르게 2년 내 상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3년이었죠. 이렇게 스펙 투자는 적정 가격에 산다면 큰 손해 없이 상방이 열린 투자를 할 수 있다. 가끔 지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안전한데 위로 상방은 열려있는 그런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의 오랜 시간과 기회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충분한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스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으셨나요? 항상 저 기리까 재미있게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